마시간 사람아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쇼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안녕하세요. 7월 12일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훈입니다. 저는 이형구 기자입니다. 네, 먼저 최경환 의원이 5년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네.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국민의 대표란 사람이 뭐 줄줄이 한두 명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과 관련돼서 황당하지 않은 소식이 없군요.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중에 지금 의원직 상실의 위기 빠진 의원들이 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자유한국당 의석이 얼마나 더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일본이 경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또 막말을 좀 했습니다. 네. 어제였죠. 7월 11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을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업인들과 만나서 경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이 경제 공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다라고 막 훈수두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일본이 경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는 일본에서 사들여 오고 있는 제품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국산화해야 된다라는 대응책이 논의가 됐었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국산화를 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라면서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환경 규제이고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본시장 규제 때문이다 라면서 규제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규제라고 특히 환경 규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강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 보통 선진국으로 갈수록 환경 규제는 일반적으로 센 편이고 네. 우리나라가 환경 규제가 센 편은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환경 규제가 약해서 그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환경 규제가 아니다. 당연히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기술 빼가기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뭔가 기술을 개발하면은 그거를 싹 빼먹어가지고 대기업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개발한 기술에서 더 발전시키지 않고 누군가 개발한 기술만 딱 차용을 해서 그걸 팔아먹는 그런 것에 엄청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 류의 이야기들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더디고 기술 국산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들여 와야 되는 그런 제품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일본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는 뭐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만약에 잘 만들어 그러면은 경쟁력이 되고 기술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환경이 지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기업들의 기술 빼가기 이런 행태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어찌 보면 종속까지 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말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 과도한 환경 규제다. 그다음에 자본시장 규제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또 했었나요? 황교안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부품 소재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6시면 칼퇴근하는데 기업이 뛰지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고 기업 중심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 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길잖아요. 멕시코 다음으로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OECD 국가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발전한 선진국 국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노동시간이 짧단 말이죠. 그럼 그 나라들은 기술개발을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이 노동시간에 뭐 짧고 긴 이게 과연 기술개발을 하냐 못하냐 결정적인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노동 시간에 맞춰서 기술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멕시코가 세계 1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OECD 국가 말고도 다른 엄청 긴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 나라들이 제일 기술 개발에 나야 되겠죠. 기술 개발이란 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약간 사람의 창조성, 이런 창의력인 사고 막 이런 데서도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근무 시간이 너무 길면은 노동 효율이 나쁘다 이런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네. 황교안 대표는 뭐 연구하는 사람들을 더 묶어놓고 퇴근하지 못하게 6시가 넘고 8시가 되고 10시가 되든 붙잡아서 일을 시켜야 기술력이 개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원시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려면 과학기술이 기본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기초과학이 특히 발전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기초과학을 전혀 우대하지 않잖아요. 기초과학을 하면 왜 돈 안 되는 것을 하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돈 되는 일에 주로 이제 사람들을 내보내게 하는데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기술이 발전하고 할 수 있겠는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생산 수출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그 기술 지방이 매우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기초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네. 지금 대학원생들을 뭐 엄청 자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엄청 심한데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기술 개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뭐 최근 뭐 트렌드 정부나 이런 데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강조했던 게 막 융합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회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일만 하고 있으면 융합적인 사고 이런 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을 요구한다기보다 일본이 경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빌미 삼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책을 하나 받아줘야 된다. 라는 뭐 이런 강압이 아닌가. 네. 뭐 52시간 근로제 이거 취소해야 우리가 협력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이 틈을 타서 네가 우리 요구 들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인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했을 땐 전혀 아닌 것 같다. 이건 정말 개인의 또는 뭐 그 집단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게 초당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네. 당리당략에 의한 행동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 또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반응들을 보니까. 네.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야당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으면 그때서야 협력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반응도 있고. 네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진짜 후한무치한에 국민 여론 무시한 채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문제를 일사천리로 일본이 이익을 얻게 처리한 장본인 중 하나가 황교안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 이전에 있었던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또 하나의 빌미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지지 맡고 있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전에 사드 때문에 중국과 이제 이런 경제 보복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 뜬금없이 사드 설치한다고 발표한 박근혜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할 때 너는 뭐 했냐?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대통령 직무대행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죠. 뭘 하셨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거 시계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시계를 새기셨구나. 네. 아무튼 이런 일을 했던 분이 네. 지금에 와서 마치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 문제인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 정치 안 되니까
협력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후한무치한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분이 참 한계가 많은 분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먼저 좀 생각이 드는 게 기술 발전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일을 더 시켜야 된다, 노동자들 일을 더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사고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진 자 입장에서만 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확인된 것 같다는 거고요. 네. 국가 위계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니네가 알아서 잘 내놔봐. 그러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들면 해줄게라는 식으로 정쟁에만 골몰 하고 실제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나마 내놓은 진단 죄다 틀린 것 뿐이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맨날 야당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집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능력을 보인 게 뭐가 있냐. 근데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가 나름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세력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제일 야당이라면서 무엇을 했나, 보여준 능력은 또 무엇이 있나, 하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된 건데 똥은 자기네들이 싸놓고 똥 치우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격이 아닌가. 자유한국당 세력이 도대체 할 줄 아는 거, 그 제대로 하는 게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무능력의 화신이 정부에게 무능력하다고 욕하는 꼴을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참 나쁘네요. 네. 황당한 뉴스는 매일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구독을,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다면 페이지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